안녕하십니까. ISMSP 인증제도 핵심 내용 정리편입니다. 먼저 자료는 기사 사이트와 기사 설명회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영상은 총 2편이고요. 문의는 이메일로 해주십시오. 추진 경과입니다. 이전 일정은 생략하고요. 2018년 11월 7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심사원 전형 교육은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되고 통합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회는 11월 13일 있었습니다. 인증 용어 4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인증 구분은 기존에 ISMS PIMS로 불렀던 것을 구 ISMS, 구 PIMS로 기사 사이트의 메뉴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ISMS, ISMSP는 통합된 인증 구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계정을 발급받은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보 시스템이란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서버, 네트워크 기기, 보안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심사 기준이란 용어는 예전에 애매모호하였습니다. 통합된 이후에 대부분 용어는 심사 기준이라는 용어가 많이 거론되는데 이는 인증심사일 완료를 기준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법령과의 관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기존 고시 2개를 통합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통합 인증 개요입니다. 정보와 개인정보를 단일 제도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ISMSP와 ISMS가 있습니다. ISMSP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미하며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ISMS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입니다.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ISMS 의무 대상 기업은 ISMSP는 선택할 수 있으나 ISMS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증 담당 기관 및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기관, 인증기관, 심사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행정안전부로 정책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시 용어 중에 하나 인증심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합니다. 인터넷진흥원, 인증기관, 심사기관 이 서면 심사 및 현장 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 심사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진흥원을 제외한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별도로 지정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은 어떤 내용이 변경됐을까? 보시면 고시 제10조에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관련 컨설팅 수행, 인증 절차 생략, 심사의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인증기관, 심사기관 2번째 페이지입니다. 기사 자료의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고시 시행 이전 인증기관, 심사기관 경과 규정 해서 부칙 제3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가 아니라 5조입니다. 5조에 의하면 고시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간까지 고시 시행 이전의 인증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1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는 고시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이 이 고시에 의해서 새로 지정받은 경우 유효기간까지 이전에 인증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트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고 2020년 4월 6일까지
구 RCMS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카이트는 심사기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이트가 새로 이 규정에 의한 이 고시에 의해서 새로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계속 구 RCMS든 아니면 개정된 RCMS든 둘 다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참고로 화면 하단에 보시면 Q&A라고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들은 영상 2부에 부가적인 설명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인증 심사 관련 내용입니다. 신청인이 고시 시행 후 6개월까지 신청하면 기존 기준으로 4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고시 6개월은 2019년 5월 7일입니다. 이때까지 기존 기준으로 구 RCMS와 구 PIMS를 받을 수 있다. 단 최초 심사와 갱신 심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까지, 인증서 유효 기간까지 기존 기준으로 4호 심사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증 기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은 RCMS와 RCMS-P가 동일합니다. RCMS는 80개 항목이고요. 범위 내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및 중과성은 충족해야 됩니다. RCMS-P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를 포함해서 102개 항목이고요. 구 PIMS의 규모별 인증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고시 제23조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인증 범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인증 심사 생략 대상 및 요건입니다. RCMS-P는 없습니다. RCMS는 기존에도 일부 생략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명 27001 인증받은 기업과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의한 취약점의 분석 평가 받는 자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단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며 심사 및 인증이나 조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생략사항은 인증서에 표기가 되도록 인증서 양식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인증심사 구분입니다. 단일 심사라 하면 RCMS 또는 RCMS-P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혼합심사라는 것은 같은 관리체계 내에서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 흐름을 포함하여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의 금고서비스 운영과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RCMS와 RCMS-P로 인증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혼합심사에서는 유효기간 및 심사기간이 동일하고 두 개의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단일심사는 신청했던 심사 하나에 대해서만 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RCMS 의무 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이 부분은 고시 19조에 다음해 8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2019년 의무 대상자부터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컨설팅 현장에서 겪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매년 연말에 심사가 몰리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서 약간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증 수수료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건비, 재경비, 기술료, 경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ISMS는 정보 시스템 수, 인력수를 반영하고요. ISMSP는 정보 시스템 수, 인력수의 심사 복잡도를 고려합니다. 심사 복잡도라 하는 것은 위탁사, 서비스 수를 의미합니다. 수수료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심사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이 경우는 ISMS에만 해당합니다. 정보보호고시 한 경우, 이 경우도 ISMS에만 해당합니다. 단 중복 할인은 없습니다. 수수료 납부 기간 부분은 예전에 이 부분이 약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인증심사 시작일 이전까지 라고 좀 더 명시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안 조치 기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항상 이 부분이 심사받고 나면 민감한 사항인데요. 예전 보안 조치 기간이 30일에서 4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안 조치 시 추가 요구 기간 60일은 동일합니다. 단 예전에 좀 불명확했던 부분 중 하나가 그럼 보안조치 종료일이 언제였냐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심사팀장이 완료 확인서에 서명한 최종 일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증위원회는 이번에 35인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뒤로는 심사원에 관련된 내용만 설명합니다. 심사원 관련 내용이 필요 없는 분은 종료하셔도 됩니다. 신규 심사원 자격 요건입니다. 4년제 대학 동급 학력을 기본으로 깔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해당합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씩, 여기서 각 1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중복 경력은 한쪽만 인정하게 되며 최근 10년 경력만 기준으로 합니다. 대체 경력 요건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석사학위, 각종 자격증에 대해서는 1년, 2년씩 경력을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신규 심사원 등급 재조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전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전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SMS, PIMS 둘 다 가지신 분은 ISMS-P로 시험 없이 전환이 가능하고요. 둘 중 하나만 있는 분은 25문항 시험을 50분 동안 보고 그 중에 70점 이상인 사람은 ISMS-P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추가로 2번의 더 기회를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 보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번에 심사원 등급이 완전히 초기화되었습니다. 심사원복,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동일하나 기존 등급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선임심사원의 경우 ISMS-P를 3회 이상 참여한다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심사원 중 책임심사원이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고시에 키사의 지침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사항인데요. 심사 능력이 우수하고 참여율이 높은 심사원에 대해서 다음해 1년 동안 책임심사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골격입니다. 그리고 심사원 자격 유지 요건은 고시와 키사 지침에 따라 유효기간 3년 동안 필수 보수교육 하루, 선택교육 5일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택교육은 심사 5일당 하루로 인정하고 있으며 심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키사 지침으로 정한 듯 합니다. 저는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낍니다. 특히 애매모호했던 것들이 이번에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1부 마치겠습니다.